그래서 일단 저 처음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 이름이고요. 제 번호입니다. 제 번호. 그리고 네이버에 가서 제이오 베이비를 검색해. 이거는 수업이 끝나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의 핸드폰 번호 지금 저장하시고 너 하연이는 왜 지금 저장해? 너 내 번호 몰랐어? 너 뭐야? 제가 알려주신 적 있어요. 첫 시간에. 아, 그 다음부터 안 알려줬나? 다 저장했으면 이건 지금 말하는 건 아니야. 이따가 네이버에다가 제이오베이비를 검색하면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필수야, 필수.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나중에 내신 강의랑 이런 거 올려주거든요. 이걸 검색해서 카페에 가입을 하십시오. 좀 이따가, 지금 말고 가입하세요. 가입. 그리고 검색하면 유튜브도 나옵니다. 가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되지. 그건 선택이고 얘는 필수입니다. 꼭 가입해야 돼. 왜냐하면 이 카페에다가 나중에 강의를 올려주거든. 그래서 얘는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 내신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해 줄게요. 일단 하루의 스케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6시쯤 오겠죠? 그러면 6시 한 10분까지는 방금처럼 진도랑 숙제 알려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6시 10분부터 6시 한 30분 혹은 40분까지 이때 영작 시험 봐요. 매 시간 시험 봅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겁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6시 한 40분 혹은 30분부터 7시 50분까지 개별 질문을 받고 수업이 필요한 경우 수업도 진행합니다. 됐나요? 근데 개별 질문은 사실 이때부터 받아요. 시험 볼 때부터. 누구는 시험 보고 있고 누구는 불러서 바로 질문 받는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보는 거 알려줄게. 요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시험지를 개별적으로 다 줘요. 그러면 시험을 보면 됩니다. 영작을 하게 될 거야. 이따 방법 다 알려줍니다. 영작을 한 다음에 시험 보고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 돼. 어디에 제출하냐면 옆에 4강의실 있어요. 여기에 우리 조교쌤들이 계시거든. 거기 가서 제출하면 돼. 이해했죠? 그 다음 다시 자료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다 알려줘요. 그런 다음에 시험지를 나중에 돌려받게 돼요.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받아. 그럼 틀린 것만 고치면 됩니다. 다른 색 펜으로. 이해했죠? 그 다음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고친 거 확인하고 원래 썼던 문장이 교과서 본문이나 시험범위랑 똑같지 않더라도 어법적으로 괜찮은 거면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건 괜찮네. 양해. 혹은 이건 안 돼. 그럼 얘를 재시험을 봐야겠죠. 그럼 재시험은 제가 바로 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재시험 바로 볼 수 있겠어? 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하면 재시험 보라고 보내줘. 제 말 이해하죠? 어차피 같은 문장을 보는 거니까. 근데 전 재시험 못 볼 것 같은데요. 한번 남아서 보면 됩니다. 근데 남아서 스케줄이 있어서 못 보는데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죠. 토요일 4시와 10시 사이에 와서 봐야 됩니다. 한 주 안에 끝내줘야 돼. 다음 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한 주 안에 끝내주세요. 왜냐하면 정해놓은 커리가 있어서 이거 밀리면 못 따라가. 그래서 무조건 끝내줘야 된다. 다시 시험을 볼 거고 나중에 채점을 받으면 틀린 거 고칠 거예요. 근데 고친 거를 갖고 계시면 제가 보고 이거 이 정도는 괜찮네. 통과 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아 요건 다시 보자. 해서 다시 볼 때 지금 바로 볼 수 있겠어? 하면 네 하면 지금 바로 보게 해준다고.
똑같은 문장을. 제 말 이해하죠? 아니면 지금 못 보겠는데요? 하면은 남아서 보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전 남아서 스케줄이 있어서 못 남는데요? 하면 토요일날 이 시간에 와서 봐야 됩니다. 이때 와서 보겠다고 하고 안 보는 경우에 강퇴해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제가 정해놓은 커리대로 가줘야 점수가 나오는데 그걸 못 따라가면은, 못 따라가는 게 아니지. 개인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개인이 계획 짜서 개인이 하십시오. 여기 앉아 있을 거면 이 룰을 지켜줘야 돼. 제 말 이해하죠?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고등학교 시험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이제 막 입학했잖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제 생긴 것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좀 슬프구만. 그리고 결과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제가 짜놓은 계획대로 일단 날 믿고 그냥 하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여기 앉아 계신 학교는 수년 동안 제가 내신을 해봤고 결과도 좋았어요. 저를 믿고 하세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 라고 생각이 들면 학원을 그만두면 됩니다. 여기 의무교육이 아니죠. 학원을 그만두면 돼요. 간단한 거야. 근데 여기에 다닐 거면 나를 믿고 내 하라는 대로 해줘야 돼. 그리고 저도 하지만 아까 하영쌤, 여자쌤도 같이 하거든요. 질문 받을 때 저는 앞에서, 하영쌤은 뒤에서 동시에 받아요. 그래서 개별적 질문을 하루에 2회, 3회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현강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숙제를 해줘야겠지?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질문.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을 거면 인강되는 게 훨씬 나아요. 맞잖아요. 맞죠? 이 두 가지를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돼. 그래서 숙제가 안 된다. 그러면 카톡으로, 우리 다 이제 카톡 초대가 되거든, 단톡방에. 그럼 저랑 하영쌤 다 있어요. 만약에 숙제가 안 되면 미리 연락하면 돼. 저 여기 숙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영작 숙제를 내줄 거야. 아까 내준 과가, 관악은 사과. 다른 학교 읽어였죠. 거기 전체를 영작해 와야 되거든. 그걸 해 와야지만 시험 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조금 밀려가지고 한 장 정도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빨리 마무리하고 시험 볼게요. 할 때 시험을 6시 40분 전에는 제출할 수 있다면 보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못 봅니다. 채점할 시간이 없어요. 제 말 이해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숙제한 다음에 시험 보고,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숙제는 미리 해오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는 다음번에 숙제를 미리 한다거나 그건 오케이. 근데 숙제하려고 여기 오는 건 왜 오니 여기? 질문을 해야지, 질문. 그리고 매 시간 시험 보는데 빠르면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부터는요, 오늘 금요일이죠. 본인이 나간 진도까지 해가지고 모의로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그 시험 범위로 본인의 학교 유형대로 만들어서 시험 볼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그 매주 볼 거다. 그리고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 봐봐. 여기 와가지고 틀리거나 여기 와서 시험을 떨어지거나 문제를 틀리거나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 틀려도 돼요. 언제만 안 틀리면 되죠? 시험 날만 안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잘 틀려야 돼, 잘. 제발 나 보여주려고 숙제했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공부를 해야지. 우리 1등급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죠? 10%입니다. 10%. 관악 몇 명이야 지금 1학년? 223명. 그럼 22명까지인가요? 1등급이? 맞죠? 2등급은 34%거든. 2등급은 맞아야겠죠? 무조건. 3등급 맞으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 근데 아직 너네의 내신대로 대학을 수시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교육과정이 여기서 바뀌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1.7 전체의 과목의 내신 평균 합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신의 합의 평균이 1.7 정도가 돼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7이라는 건 총 5개의 학기,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재수를 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등급이 5번의 등급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에 볼 중간고사 봤다고 해서 등급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100점 맞았다고 기말에서 대충대충 하면 등급이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중간, 기말, 수행이 합산돼서 한 학기의 등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봐봐봐. 이거 다 1 맞으면 내 내신 평점도 1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갑자기 실수해서 여기 2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 다음도 어머 2가 나왔어. 그 다음도 2가 나왔어. 그 다음도 2가 나왔어. 마지막 1이 나왔습니다. 이거 합치면 몇 점이에요? 합치면 얼마야? 9점. 9를 5로 나눠봅시다. 그럼 몇이 되죠? 1.8입니다. 제 말 이해해요? 이 정도 되면 수시를 쓸 수는 있는데 붙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쓸 수는 있다는 거지. 근데 이 4번 중에 한 번만 1을 박았어도 그럼 8이잖아. 맞죠? 5로 나누면 몇이에요? 1.3이 되나요? 1.6. 이런 싸움이야. 이 정도 되면 쓸 수 있다는 거래. 주요 대학, 우리가 아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이대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거래. 붙을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케바케가 있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근데 이걸 봤다고 좋았어. 2등급만 맞아도 되겠구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 1을 박는 건데 미끄러졌다고 한 번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 말 이해하죠? 나의 실력이 점진적으로 올라가 줘야 돼. 내 실력이. 이 과목에 대한 실력이. 그래야 좀 수월해져. 안 그러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계속 안 나오는 게 반복돼요. 그리고 현재 분위기는 뭐냐면 다 똑같이 내는 문제는 적습니다. 시험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대로 똑같이 내주는 문제는 좀 적어요. 나오긴 합니다. 적어요. 근데 다 바꿔버립니다. 관악 손들어. 모두 다 바꿔. 좀 잘못됐어 니네. 문장도 바꾸고 어휘도 바꾸고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그럼 저 영작을 왜 시키는 거예요? 그건 이따 알려줄게. 그걸 하는 의미가 있다. 달달달달 외운다고 잘 볼 수 있는 학교. 장훈 손 들어봐. 장훈. 너네 달달달달 외우면 잘 본다. 천하제일 암기대회야. 문제가 있어. 시험범위 너무 많아요. 너네들 예성을 많이 가지. 장원고에도 예성 많이 간다. 거기 가면 특별한 걸 하느냐? 아니 가혹하게 암기시켜 그냥. 근데 암기만 해도 잘 나옵니다. 물론 암기 안 하고 영어 실력이 좀 좋으면 훨씬 수월하게 볼 수는 있죠. 뭐 그런 싸움이에요. 여의도, 여여 다 많이 가르쳤고 목동도 많이 가르쳤고 그 작년에 목동 졸업생은 전교 2등으로 졸업했거든. 제가 가르친 여자아이가. 근데 걔가 수시로 의대를 다 떨어졌어. 의대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시로 의대 갔더라고. 근데 정시도 봤더니 수능에서 3개밖에 안 틀렸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내가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평점이 1.4였대. 그런데도 의대를 다 떨어졌네요. 아무튼 뭐 정시로 갔습니다. 여의도도 작년 애들이 한 명은 치대를 갔고 조선대 치대, 한 명은 연대 시스템 반도체학과를 갔거든요. 그 애가 1.8이었어. 너네랑 좀 다르죠 등급이. 걔네들은 1등급이 4%까지니까. 관악도 서울대 간 애가 있었고 작년 아이 중에는 수시를 요즘에 자율전공 있는 거 알아요?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부제처럼 1년 다닌 다음에 결정하는 거죠. 그걸 어디 붙었더라? 성균관, 한양, 고대 이렇게 3개를 수시로 붙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잘하는 애들만 제가 가르친다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개인차가 나중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개인차가 나중에 많이 벌어져 버려. 그리고 언제까지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 기본 실력을 올려줘야지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만드는 거야. 원장님 보면 안 되는데 뭔 소리냐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쌓아지면 혼자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물론 내가 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학원을 나오는 게 이득이겠죠.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근데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혼자 할 수 있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면 혼자 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가르칠 거야.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점수를 내려고인데요. 점수도 내고 관리도 받고, 근데 내가 충분히 다 관리할 수 있고 지식이 충분히 쌓이면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학원 그만둔다고 그러면 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자료 달라면 다 준다.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큰일 날 사람이지. 뭐 아무튼 저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줄게. 너 눈이 안 보여. 7시, 너 미안해. 제 시계 보면 되죠? 6시 50분인 줄 알았어 벌써. 전체 과정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매 시간 시험 봅니다. 시험 보고 체크해요. 영작하는 거 이따 알려준다고 했어. 영작 시험을 볼 건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숙제를 해왔지만 시험 봤더니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고친 다음에 재시험 보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잘한 거야. 숙제도 열심히 했고 시험 좀 틀리면 어때? 고치면 되는데. 그거 다시 보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자꾸 엄마가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어. 저희 애는 왜 맨날 떨어지나요? 그걸 너한테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다. 너 왜 맨날 시험에 떨어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다 커버 쳐줄게. 어머니 지금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틀려도 괜찮고 나중에 시험 때 안 틀리게 하면 됩니다. 라고 커버 쳐줄게. 다 쳐줄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떨어지면 그럼 나도 커버를 쳐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는 본인이 만드는 거야. 매 시간 시험 봅니다. 두 번째, 변형 문제를 초반엔 숙제할 때는 안 풀지만 변형 문제 엄청 많이 풀게 될 거거든요. 본인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모두 1대1로 받아요. 그리고 질문을 정말 잘 해야 돼. 그래야 실력 향상이 있습니다. 1대1로 질문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만 모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생각 좀 잘 하자. 나중에 문제를 풀고 아니면 분석제도 질문하라고 하는데 꼭 가져오면 이런 경우 있어. 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모르겠어? 그냥 여기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나한테 풀라는 거잖아. 그럼 저는 금방 풉니다. 그럼 옆에서 하고 그냥 가버려. 본인이 얻는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쌤한테 제가 쌤 저 아파서 왔습니다. 의사쌤이 어디가 아프시죠? 라고 물어보죠. 근데 제가 그냥 아파요. 의사쌤이 어디가 아프시냐고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시죠? 아파요 쌤. 어디가 아프시냐고요? 아프다고요? 이렇게 하면 의사쌤이 그렇군요. 아프군요. 이렇게 하고 말아?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겠지. 정신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질문을 잘해야 돼. 시험을 잘 본 애들일수록 질문을 잘하더라고. 질문을 잘하는 건 이런 겁니다. 쌤,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제가 고른 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여기가 왜 답이죠? 여기 이 말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고민해 본 거야. 그걸 질문해야 돼.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이렇게 손만 짚어도 내가 바로 답을 말해줘. 쌤, 이거 하는 순간 이거는 이거야. 그럼 애들이 깜짝 놀라. 너 그거 질문하려고 한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거야. 가끔씩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질문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질문하면 되지. 똑같은 걸 10번 물어봐도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저도 하영쌤도. 여기는 그러라고 있는 곳이에요. 질문하라고 오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정도도 제가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질문하면 돼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업을.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돼. 수업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현강에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카페에다가 다 올려줘요. 수업해서.
훨씬 보기 편하게. 왜냐면 여기서 들으면 한 번 듣고 끝나잖아. 근데 그 각 지문을 따로 발췌해서 수업을 해서 올려주거든. 근데 이 수업은 교과서를 수업하지 않습니다. 학교 나가고 있는 교과서 있죠? 이거 수업하지 않아요. 왜 수업하지 않는가? 자, 지금 교과서 다 펼쳐서 읽어봤죠? 한 페이지라도 읽어봤잖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손. 교과서 아직. 괜찮아. 안 읽어봤다, 손. 한 페이지라도 읽어봤죠? 엄청 쉽습니다. 그 정도는 분석지랑 본인이 보더라도 내용, 어법을 다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법을 잘 못하는데 분석지 다 줘. 거기에 다 돼 있어. 이런 어법이라고. 그래서 그건 직접 분석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내 수준이 나는 교과서도 좀 어려운데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가져오면 다 해줘요 또. 다시 전체적으로 교과서 수업을 안 한다고 했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가져오면 다 해준다 개인별로. 제 말 이해하죠? 그래서 뭐 수업도 안 해줘. 그게 아니고 해준다니까 가져오면. 내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 뿐. 왜냐면 누구는 그 정도의 수업이 필요 없어. 시간이 아깝거든. 분석지만 봐도 금방 이해할 겁니다. 누구는. 근데 또 누구는 그게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오면 다 해줍니다. 근데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들 있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여여는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다른 학교도 모의고사겠지. 장원고도 올림포스고. 이건 수업을 다 해준다. 목동고 같은 경우는 추가 프린트가 나올 겁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 수업 다 해줘요. 다시 교과서는 선택적이고 나머지는 필수로 수업을 다 해줍니다. 제 말 이해하죠? 그럼 수업할 때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이런 유형이 나올 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영상으로 촬영한 이유는 반복적으로 보란 얘기야. 제 말 이해하죠? 근데 여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수업을 듣고 내가 분석해야지.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 순서가 바뀌었어. 직접 분석하고 수업 듣고 다시 직접 분석이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 내가 직접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야 돼. 왜냐면 수업부터 들으면 수동적이 돼서 내가 이거 짚어주면 그것만 보더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분석해보고 그 다음 수업 듣고 아 이게 중요한 게 맞았네 한 다음에 다시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시간을 확 줄여줘. 제 말 이해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성실해야 합니다. 숙제를 하란 얘기야. 저는 원래 성실한데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뭐 때문에 못했어요. 저 원래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나는 그걸 모르겠고 내 앞에서는 컨셉질을 하거라. 이게 뭔 소리냐면 저는 여러분이 원래 성실한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내 눈 앞에서만 성실한 척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어른들이 결과 가지고만 평가하거든. 대충대충 해도 시험 잘 보면 잘했다고 그래. 저는 그렇지 않아요. 대충대충 했는데 시험 잘 보면 걔 망하라고 저주할 거다. 기도할 거야. 왜냐? 열심히 한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점수를 받으면요. 열심히 한 사람이 느끼는 박탈감 있잖아. 나는 그걸 좀 약간 극혐한다. 극혐.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갔다 왔고 영어를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길 좀 대충대충 해도 나는 영어 실력이 좋아서 잘 나옵니다. 알았어. 그럼 학원 올 필요 없잖아. 맞죠?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럼 타 학원에 가세요. 저는 그게 안 맞아. 내 앞에서만 컨셉질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말든지 네 과정을 칭찬하고 너를 커버 쳐줄게.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물론 엄마가 결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학원을 끊어버리면 저는 여러분을 커버 쳤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이별인 거지만 제가 하란 대로 하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나올 거거든. 제가 처음으로 영어 강사 해본 게 아니에요. 내신을 수도 없이 많이 했고 결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신할 테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해봐봐. 내가 하란 대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칼 들고 와서 나 찔러. 를 13년 전부터 얘기했고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중간중간 몇 번의 위기는 있었어요.
성실해야 돼. 저는 원래 좀 성실하지 않은데요. 그건 난 모르겠다고. 그냥 내 앞에서만 성실한 척해. 한 2년 전인가 그 컨셉질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뭐 지금도 한 애도 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헤르미온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학교를 헤르미온느가 다니는 것처럼 해 컨셉질을. 그럼 해리포터에 보면 헤르미온느가 계속 공부를 하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 나는 헤르미온느라고 생각하니까. 더 웃긴 거, 그 성적이 올랐어. 서점에서 호그와트 학교 규칙서인가? 뭐 이런 것도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서 들고 다니고. 나는 헤르미온느 거야. 망토는 안 입지만. 그런 컨셉질을 하십시오. 헤르미온느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눈앞에서만. 내 눈앞에서 숙제를 다 해오고 질문을 꼼꼼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봐. 그러면 너를 내가 무한히 커버 쳐줄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랬다가 결과가 안 나온 적 있습니까? 있었어요. 단 한 번. 왜냐면 거짓말을 쳤거든 그 여자애가. 근데 그 거짓말을 내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알았어. 그 시험 끝나고 돌아와서 그 애가 고백했어. 자기 사실 거짓말 쳤다고. 숙제도 다 한 척 했던 거고 영작 숙제도 제대로 안 했는데 한 척 했던 거래.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도 이렇게 고백한 거는 용기가 대단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지? 다시는 안 그러겠대. 그래. 그럼 기말을 잘 봐가지고 이거 돌릴 수 있다. 근데 기말도 거짓말 쳤어. 오 마이 갓.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시간이 아깝잖아요. 왜냐면 이 시간 지나가면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어린 시간이야. 이거 지나가면 늙어. 그리고 이 시간 지나가면 안 돌아와. 그래서 여기에 임할 때는 컨셉질이라도 좀 진심으로. 왜냐면 본인도 점수가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내 앞에서만 잘 보이고 점수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으니 컨셉질하라는 건 정말 나한테 잘 보이자고 갑자기 남자한테 향수 뿌리고 이런 게 아니야. 과정을 보여달란 말입니다. 과정. 결과는요. 좋은 과정 중에 나오는 일회성 이벤트야. 그 결과를 우리가 통제를 못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몸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는 것도 다 틀리는 그런 경험이 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 결과는 내가 통제 못한 거야. 하지만 과정을 통제했으면 그런 결과 괜찮다. 괜찮아. 제 배감고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름이 예림이었는데 내가 걔한테 그 얘기를 엄청 했어. 할 만큼 다 했다면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돌려서 시험 공부했을 때 이만큼 할 수 있겠나? 아니 못하겠어. 난 할 만큼 다 했어. 가 됐다면 결과 신경 쓰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시험을 잘 볼 때도 있었고요. 시험을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 그 여자애가. 그리고 걔네 친아빠도 잠깐만 아빠면 아빠지 무슨 친아빠야. 걔네 아빠도 예림한테 그 얘기를 했대. 예림아 너가 할 만큼 다 했으면 결과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아빠도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이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냥 과정만 열심히 한 거야. 한 번도 숙제 밀린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시험을 안 본 적도 없고요. 학원도 빠진 적이 없었어. 어쩔 때는 잘 보고 어쩔 때는 못 봤습니다. 결론 수시를 썼는데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요. 2대 국교과를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다른 대학도 붙었어요. 수시로. 내신 평점이 굉장히 높았나? 굉장히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 겁니다. 제발 절 믿고 과정을 통제해보자. 그러면 결과는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제발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지롱. 학생처럼 공부하면 안 돼. 시험 문제를 출제할 사람처럼 공부해봐봐. 시험 범위 숙지하면서 이거 시험에 나올까? 학교 수업 듣는다면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걸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지? 저거 시험에 낼 건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아까 영작 시험 본다고 했는데요. 1과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봐라. 그건 숙제야. 여기 와서 그걸 시험 어떻게 봐? 그럼 그거 하다가 집에 가야 돼 그냥. 중요한 문장만 뽑아봅니다. 중요한 문장이라는 건 해당 교과서의 핵심 어법이 있죠. 그 어법이 겹친 문장이라던가 문법적으로 핵심 어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라던가 이런 것만 뽑아본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죠?
우리가 인간은 집중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거에 똑같은 양을 집중하면 잘 안 돼.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하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좀 속속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필요해요. 선별적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시험 보는 것도 선별적으로 봅니다. 숙제는 당연히 처음부터까지 영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용도 숙제해야 되고 어법도 봐야 되니까. 여기 와서 시험 보는 건 중요한 것만 보거든. 그걸 좀 생각을 해, 늘. 공부할 때. 이게 이 지문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면 좋을까를 생각하라고. 그거 한번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학교쌤이 저때 저 얘기를 했는데 저걸 시험에 낼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봐봐. 그리고 가서 물어봐봐. 쌤 아까 말씀하신 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나요?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지 라고 하더라도 그게 네 이미지를 만들어. 얘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미지를 만들어요. 물론 너무 맨날 가가지고 수업 끝나서 쌤 아까 그것도 시험에 나오나요? 아까 그것도 시험에 나오나요? 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지만 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걸 갑자기 가서 되물어보면 그 선생님도 좋아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꼭 가지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올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어. 이제 할 얘기 다 했어. 영작하는 거 알려줄 건데 생각 좀 해보자. 이런 거다. 중학교 때 통함기 안 해봤다 손. 자, 달달달 안 외웠었어요.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달달달 외웠을 때 결과가 좋았다면 축하. 그리고 중학교 때 시험 범위가 본인은 많다고 느꼈다면 지금은 이제 까무러칠 겁니다. 훨씬 많아지니까. 이거 달달달달 외우면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온 건 빨리 풀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역으로 바꿔서 내는 건 외운다고 해결이 돼, 안 돼? 안 돼. 시험을 보러 갔더니 시험 문제에 시험 범위 지문을 주고 이거 다 똑같아. 아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쓱 눈으로 훑었어.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다음 지문을 보고 아래쪽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다음 글의 주제문을 영작하시오 라고 하면 그런 문제 나옵니다. 그럼 그 달달달 외웠던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제 말 이해하죠? 그리고 달달달 외웠는데 갑자기 학교쌤이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몇 개의 단어와 몇 개의 구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언스크램블로 섞어놓고 다음 단어 활용하여서 다음에 한글에 글을 영작하시오. 그러면 외운 대로 쓰려고 봤는데 이 단어가 안 들어가거든 지금. 할 때 당황하게 된단 말이야. 제 말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영작을 할 줄 알아야 돼. 영작을. 블레슈. 영작을 할 줄 알아야 돼. 영작을. 한글과 영어는 어순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주어만 시작하는 게 똑같고 한글은 서술어가 제일 뒤에 있는데 영어는 서술어가 바로 주어 뒤에 들어오잖아. 맞아요? 자, 이 어순을 분석해서 덩어리를 나눈 다음에 말로 연습하고 쓴 다음에 고치면 됩니다. 제발 이거를 진심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래야 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시험 범위에 있는 그 문장이 해석이 돼야겠죠?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해서 해석을 해야 돼. 두 번째, 이해를 해야겠죠? 이러한 단락에서 얘가 무슨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겠지. 세 번째, 의미 덩어리를 나눌 거야. 요렇게. 그럼 개인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요만큼 나누고 누구는 좀 길게 나누고 개인차가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지금. 그 다음 네 번째, 어순의 순서를 매길 겁니다. 한글을 기준으로 영어의 순서를 매길 거예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영작하고 뭐 하는 거 그냥 하니까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영어의 처음이죠. 그럼 여기 1번, 얘가 두 번째죠. 여기 2번, 너를 3번 이렇게 매길 거라고. 제 말 이해하죠? 이런 작업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 읽으면 돼. 그냥 말로 하면 돼. 말로. 그리고 직접 써보고 마지막으로 검토. 그러니까 고치는 거죠. 검토하면 끝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하죠? 이따 같이 할 거거든? 그냥 다 된다. 내 영어 실력이 뭐든지 간에 다 돼요.
그걸 경험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걸 좀 해줘야 돼. 달달달달 외우는 거 큰 의미가 없어. 고등학교는. 장원고는 아까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장원고는 외부 지문도 나오거든. 우리 모의고사처럼. 그러니까 아예 시험 범위 없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달달달 외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작을 할 건데 저 방법은 이따 설명을 해줄 거고 잠깐 쉬기 전에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쉬게 해줄게. 다 됐어. 아이 머리야. 깨깨깨깨. 웃어? 아프다는데 웃어? 다나. 뭐 말하려 했는데 까먹었어요. 모르겠어. 이따 생각이 나겠지 뭐. 생각났어. 바보. 학교에서 받는 프린트 있습니다. 프린트. 맞아요? 자, 그게 중요한지 뭔지 다 모르겠고 다 갖고 와 그냥. 다 가져오시면 제가 보고서 자, 요거는 필요한 거고 요건 아니고 이렇게 나눌 겁니다. 받는 대로 다 가져오세요. 두 번째. 책을 줄 거야, 내신 책을. 근데 내신 책을 줄 건데 시험 범위 아직 잘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직 학교를 간 지 한 주도 안 됐잖아요. 맞죠? 그 책이 아마 웬만하면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좀 프린트로 줄게요. 그래서 프린트를 좀 안 잃어버리게 좀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는 막 그 개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본인 선택하세요. 난 잘 모르겠어. 영어 수행평가를 시킬 거야. 언제 시키냐면 4월쯤에 시킬 거예요. 빨리 하면 3월에 시킬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제로 글을 쓴 다음에 그걸 외워서 발표하는 걸 하거나 아니면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아니면 써놓고 외운 다음에 그 자리에서 쓰는 거거나 등등등이야. 아무튼 영작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챗 GPT 알아요? 알죠? 잘 모르겠으면 구글에 제미니라고도 있어. 제미나인데 뭐 아무튼 AI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글로 친 다음에 영어로 바꿔줘 하면 바뀌어. 근데 학교쌤이 니네 그런 거 쓰다가 나중에 돌려가지고 걸리면 다 감점이다 하면 쫄아가지고 그거 못 쓰는데 그거 네가 한글로 쓴 거 있잖아. 그걸 5개 버전의 영어로 바꿔줘 하면 5개 버전으로 바꿔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뭘 그걸 굳이 그렇게 하나? 그냥 나는 내 자유주제로 글 쓸 수 있는다면 그냥 쓰세요. 그게 뭐 어렵다고. 근데 나는 영어를 좀 쓰는 게 힘들어.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끔씩 나한테 요청을 할 애들이 있어. 쌤 이거 영어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한글로 보내는 경우 있어. 그럼 내가 야 그냥 네가 바꿔 라고 하면 애가 좀 당황할까봐 내가 그걸 받아서 챗GPT에 바꿔서 보내줘. 그럼 애가 쌤 너무 감사해요. 그럼 내가 한 일이 없어 나는 챗GPT에도 가끔씩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알려줄게.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이거는 이제 계속 내신하면서 얘기할 건데 시험 범위는 점점 늘어나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정이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한 양보다 너무 많을 수도 있죠. 그때 그걸 가장 빨리 숙지하는 방법은 잠깐 생각하는 거야. 계속. 뭔 말이냐면 그 지문을 사진을 찍어 놓거나 PDF로 띄워 놓으면 첫 줄은 읽을 수 있잖아. 첫 줄. 첫 줄을 읽고 그 핸드폰 닫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스 기다리면서 학교 걸어가면서 학원 오면서 등등등 양치하면서 등등등 그냥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그 지문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다음에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이 뭐였더라? 하고 다음번에 또 생각하잖아? 그러면 또 막혀서 다시 확인하게 될 거야. 이게 2번, 3번 진행되면 그거 다 기억나요. 그냥. 지문의 내용이 다 기억난다고. 주제도 정리가 되고 지문의 내용도 다 기억납니다. 네 시험 범위가 얼마던지 간에. 그래서 그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 그럼 시간을 확 줄입니다.
이건 진짜야. 그리고 아까 제 목표가 학원을, 이거 지금 뭐야? 누가 잠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닌가? 제가 목표가 아까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2학년이 사람이 없어. 여의도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1학기 시험 보더니 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그만뒀어. 그럼 내가 안 돼! 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 그래, 안녕.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해나쌤 반에서 넘어오신 분, 현찬쌤 반에서 넘어오신 분, 허영근쌤에서 넘어오신 분 등등 있는데, 방학이 되면 정규 수업을 할 때 원래 쌤 반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수업을 들어도 돼요.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다 본인한테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지금 그냥 무조건 내신이야. 그리고 생각 이렇게 해야 돼. 잘 들어라. 쉬게 해줄게. 생각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볼 1학기 중간고사 있잖아요. 그게 너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라 생각해야 돼. 앞으로 내신 9번을 더 봐야 되는 이게 아니고, 이게 마지막 시험이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기 때문에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 목표는 1등급이 아닙니다. 네? 그럼 2등급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요, 1등급이 아니고 등수를 한 자리로 받을 거다. 등수를. 뭔 말인지 알겠어? 1등급만 맞으면 돼로 공부하지 않을 거다. 등수를 한 자리로 맞아야 돼. 그렇게 공부할 거야.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엄청 어려울 거야 라고 늘 생각해. 그럼 시험을 봤더니 진짜 어려워. 그럼 예상대로 됐죠? 왜냐면 그렇게 공부해왔거든. 근데 막상 가봤더니 너무 쉬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럼 뭐야 하고 맞추면 되잖니. 쉽게 공부하면 쉬울 거야. 쉬우면 땡큐지만 갑자기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갑자기 뭐 기절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하고 기절해가지고 병결 처리하려고. 방법이 없잖아. 그거는 무조건 엄청 어렵게 나올 거다. 그리고 1학기 중간을 잘 봐놔야 기말 때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등수를 봤더니 1등급 간당간당이야. 1학기 중간을 봤더니. 그럼 기말을 망치면 나는 1등급 못 맞거든. 이렇게 되면 불안 심리가 가중돼요. 확실하게 1등급이면 나는 1개, 2개 정도 틀려도 기말 때는 100% 1등급이겠네. 합산되면. 이해하죠? 마음이 좀 여유로워져. 제 말 이해하죠? 그리고 인생은 있잖아. 너네 나보다 늦게 태어났다고. 나보다 늦게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 그렇게 생각하자. 아니면 이건 또 어때? 이번 중간고사 망치면 엄마가 아파. 그건 실제 일인가? 엄마 진짜 아플 수도 있어요. 엄마를 살리려면 중간고사 잘 봐야 돼. 동현아,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네? 사랑해 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하죠. 안 사랑한다고? 아니. 엄마 죽일 거야? 아니. 엄마 죽어, 시험 망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얘기 왜 하는 줄 알아? 마이클 조던 알아요? 마이클 조던이 예전에 선수 시절에 엄청 뛰어났는데 상대편 에이스가 있었어. 그 팀이랑 1차전 때 붙었는데 졌어요. 근데 리그 경기 되니까 한참 돌아 다시 만나거든. 그때 경기 일주일 전인가 그 상대팀 에이스가 자기를 뒤에서 흉받고 나를 박살내겠다고 얘기했다 라고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해. 그럼 기자들은 신이 났지. 좀 있으면 경기가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인터뷰한 다음에 팀원들한테도, 마이클 조던이 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아. 팀원들한테 가서 걔가 내 욕을 그렇게 했다. 니네 걔네한테 깨질 거야? 훈련 이따위로밖에 못해? 더해! 해가지고 갈고가지고 훈련 엄청 시켰어. 조던 원래 그래. 그리고 다시 경기를 하게 됐고 거기서 마이클 조던이 45점 이상을 넣어가지고 이겼어요. 그 다음 기자들이 찾아갔을 거 아니야. 미스터 조던, 그 사람이 그렇게 뒤에서 욕을 했는데 이기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했더니 마이클 조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선수가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네? 그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기자들이 물어봐. 그러면 그때 그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내가 승부욕을 돋구기 위해 만들어낸 얘기다.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 믿은 거야. 그랬더니 팀원들은 이거 뭐야? 왔다. 하지만 결과는 이긴 거죠. 그렇게 되란 얘기야. 제발. 이게 처음이고 그 다음이 있다. 이게 아니야.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우리
길면 7주, 짧으면 6주를 한번 준비해 보자고. 그러면 그 시험 결과를 떠나서 너가 달라져 있어요. 7주 뒤에 너가. 지금보다 달라져 있으면 그게 성공이야. 제 말 이해하죠? 자, 단어장이 포함되거나 단어 프린트가 나오면 시험을 매번 볼 거고, 대표 의미만 보지 않고요. 추후에 예문도 보고 유의어 반여 다 봅니다. 다 볼 거예요. 자원고는 단어 같은 거에 틀리면은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단어 계속 외울 겁니다. 자, 우리 받아야 되는 게 이렇게 생긴 거, 분석 노트.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영어랑 한글 다 써 있는 거. 여기 한 줄 해석지입니다. 명칭이 한 줄씩 해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한글만 써 있는 게 있어. 여기 영작지야. 이렇게 세 개를 받았어야 돼. 됐죠? 됐어. 지금부터 숙제하는 거 알려줄게.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 있어서 왜 제이오 베이비죠? 제 영어 이름이 제이오예요. 왜 제이오죠? 그냥 내가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제가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읒이 들어가면 다 자기 영어 이름 제이로 짓거든요. 남자도 제이, 여자도 제이, 제이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전 남이랑 똑같은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이에다가 요를 붙였어. 왜냐면 제가 힙합을 좋아합니다. 그럼 베이비는 뭐죠? 베이비는 추임새. 제이요! 입니다. 본인도 영어 이름 만들고 싶으면 뭐 아무거나 만드세요. 다나는 영어 이름 내가 지어줄게. 엘리자베스?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분석 노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현찬쌤한테 가가지고 나랑 완전 정반대인 것 같다고? 네. 그럴 수 있죠. 현찬쌤은 좀 약간 정제된 거지. 저는 좀 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극과 극에 가면 거의 다 유사하다고. 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저는 숙제가 안 되면 자신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가서 망치십시오. 그 숙제를 안 해오면 해온 사람은 무슨 죄니? 너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시간이 아깝잖아. 그러면 안 돼. 자, 이거 분석지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가 문단개요가 있을 겁니다. 문단개요. 위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장 분석이라고 써 있고요. 짠. 그 다음에 그걸 넘기면 핵심 어휘라고 써 있고, 그리고 그걸 넘기면 어휘 연습, 원문 연습, 변문 연습 이렇게 돼 있어요. 어휘 연습, 문장 연습, 변문 연습. 변문이라는 건 문장 변환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의 숙제는 어느 파트만 하면 되냐면 이쪽만 하면 돼요. 연습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연습하는 건 일단 영작을 한 다음에 할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 보세요. 저 여기 문단개요 있죠? 여기 있는 거 일단 해석해 보면 됩니다. British writer Orval Butler wanted to experiment. 실험을 하고 싶었대요.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가, 대중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등등등 해석을 해보시고, 아래쪽에 요약도 되어 있거든요. 문단 요약. 이게 한 문단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문장 분석에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 다 체크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 등도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지 굉장히 좋아요. 아마 학교 가도 다른 학원도 아마 이거 분석지 쓸 거야 아마.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서 아 이거 이런 거구나 할 때 아래쪽에 써 있는 패러프레이징이나 아니면 출제 포인트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자, 이런 건 다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질문할 거거든. 제 말 이해하죠? 나는 쓱 읽어봤더니 내가 다 아는 거고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무슨 소리지? 라고 궁금하다면 거길 체크해 놓고 접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가져와서 질문할 거니까. 제 말 이해하죠? 질문. 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핵심 어휘에 보면은 거기에 영영풀이,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 등이 있거든요.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그 영영풀이는 외우는 거 아니야. 그 영영풀이 해석을 할 줄 알면 돼. 목동, 손들어, 목동. 학교가 영영풀이에 미쳐 있어. 중독자야. 그거 무조건 냅니다. 나눠주는 프린트에서도 내지만 그게 아닌 것도 막 내거든요. 그래서 영영풀이를, 다른 분은 마찬가지예요. 영영풀이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영영풀이에 써있는 설명을 해석할 줄 알면 돼. 제 말 이해하죠? 해석한 다음에 그 단어 찾아내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단락을 정리했다면 다음 단락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문단기호 읽어보시고 아 이런 얘기구나. 문장 분석할 때 아 어법이 이런 게 쓰였구나. 이건 무슨 소리지? 모르겠으면 체크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관악은 사과, 다른 학교는 일과죠. 맞죠? 그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야. 꼼꼼히. 그렇게 해서 내용, 어법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법도 혹시나 모르는 게 생긴다면 가져와 질문하면 됩니다. 질문의 범위는 무한인데 이런 거예요. 선생님 여기 써 있는 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데 제가 간접 의문문을 잘 모르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 설명해 줍니다. 개념부터. 여기 어떻게 쓰인 것까지. 다 설명해 줘. 여기 쓰여 있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제가 관계대명사를 잘 몰라서 정리해 줄 수 있나요? 다 정리해 줍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너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 제 말 이해하죠? 그런 거 다 알려줍니다. 됐어요. 그럼 그게 분석지를 보고 분석한 거고. 그 다음은 뭘 할 거냐. 이제 영작을 할 건데 영작은 숙제가 2개입니다. 첫 번째 어순 분석, 두 번째가 실제 영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할 거야. 1년에 요때 딱 한 번만 설명해요. 그래서 지금 잘 들어야 돼. 줄면 안 돼. 요거 나눠줄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갖고 전달. 하나 갖고 전달해줘. 하나 갖고 전달해줘. 내줄게. 혹시 부족하니? 줘봐봐. 부족해? 못 받았어? 못 받은 사람 손? 3명? 요거 전달해줘. 하영쌤, 요게 부족해가지고 더 있어요? 몇 개예요? 한 개 부족해요, 이거. 하나요? 전달. 다 받았죠? 그러면 한글이랑 영어 같이 써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야. 거길 봐봐. 자, 그걸로 영작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도 와야지. 나도 보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걸 보면서 할까? 이렇게? 저 여자쌤이 하영쌤인데 하영쌤 굉장히 좋으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합니다. 친구 이름 뭐였지? 도윤. 땡큐. 도윤아, 하영쌤이랑 나랑 나이 차이 얼마나 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얼마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냥 질러 아무거나. 5살? 얼마 차이 나는 것 같아? 너가 지금 뒤에서 10 뭐라고 했는데? 선우, 너 안경 바꿔야겠다. 몇 살 차이 나는 것 같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숙제가 안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될 거다. 현찬쌤 반에서 이동했다. 손. 현찬쌤이랑 나랑 나이 차이 얼마나 나는 것 같아? 누가 더 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현찬쌤 얘기했어? 자기 나이 30분만 되라. 근데 내가 더 형이라고 얘기를 했어, 현찬쌤이? 그냥 네가 판단한 거야? 현찬쌤이 30대 중반이라고 했는데 내가 더 나이가 많다고 네가 판단한 거야? 네. 뭐 잘못됐는데 지금? 너 현찬쌤이 잘생긴 것 같아? 내가 잘생긴 것 같아? 쌤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나? 아니요, 현찬 쌤. 그러니까 내 얼굴만 보고 판단하라고. 네?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 니들 좀 문제가 심각한데? 허영근 쌤이 잘생긴 것 같아? 내가 잘생긴 것 같아? 너 눈이 좋구나. 잠깐 너 아까 12살 차이 난다 했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나의 영어 실력이 얼마가 되건 다 됩니다. 마법을 보여줄게. 너도 할 수 있다. 야, 너도. 1번 문장을 보면요. 일단 직독직해가 돼야 돼.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 thrown away. 이렇게 써 있죠? 우리는 줄일 수 있다. 쓰레기 양을요. 버려지는 거. Use less energy.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대요. Than we would. 우리가 할 것보다. To make new products. 새 제품을 만들기 위해. And conserve. conserve는 보존하다. 아끼다. 이런 뜻입니다. 천연자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By recycling. 재활용을 함으로써. 자, 이건 직독직해한 겁니다. 직독직해. 맞죠? 이 문장을 이해한 게 아니고 그냥 번역한 거야. 그럼 이해해보자. 1번 문장이 무슨 의미냐면 물론 앞뒤에 문맥이 있는 게 훨씬 좋겠지만 지금은 단문이죠. 재활용하면 쓰레기도 줄이고 에너지도 덜 쓰고 자원도 아끼는 거니까 재활용하면 좋은 거죠.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접으십시오. 이걸 한 거거든? 덩어리 질 거야. 근데 이 덩어리는 좀 개인차가 존재해. 뭔 말이냐면 누구는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 thrown away. 자, 이렇게 다 나눌 수도 있고 누군가는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를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고 개인차가 존재하죠. 지금은 좀 평이한 수준대로 해보겠습니다. 한글에다가 덩어리별로 숫자를 매길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건 한글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영어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 영어를 영작할 거여서 영어의 순서를 한글에다가 매기는 겁니다. 다시요. 영어의 순서를 한글에다가 매길 겁니다. 그럼 영어의 순서는 we can reduce거든, 시작이. 그럼 우리는 줄일 수 있다잖아요. 맞죠? 근데 한글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는 줄일 수 있다고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글은 의역되어 있는 거죠. 의역. 우리나라 말로 이쁘게 풀어낸 거잖아.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는 영어를 쓸 거라 의역된 데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냥. 한글에 보면 줄이고가 있어요. 줄이고. 줄이고에다가 이렇게 밑줄 치고 1번 이렇게 써보자. 줄이고에다 밑줄 치고 1. 그게 we can reduce구나. 그 다음 영어가 the amount of trash거든요. 그게 쓰레기 양을 밑줄 치고 2번이라고 하자. 지금 한글에다가 영어의 순서를 매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rown away예요. 그래서 버려지는에 밑줄 치고 3번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use less energy. 얘가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구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밑줄 치고 4번이라고 하자. use less energy. 그 다음에 영어가 than we would거든요. 그게 쓰는 것보다구나. 쓰는 것보다에 밑줄 치고 5번. 근데 쓰는 것보다인데 왜 we would use가 없어요? 영어는 반복되면 생략해요. 앞에 use가 있기 때문에 than we would까지만 쓴 거야. use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to make new product. 이게 새 제품을 만드는데 밑줄 치고 6번이라고 하죠. 그 다음이 and conserve natural resources네요. 그래서 천연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에 밑줄 치고 7번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이 by recycling 재활용을 함으로써에 밑줄 치고 8번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덩어리 8개로 나눴습니다.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를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건 다 개인차가 있어.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돼. 저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눴다면 자, 들어보세요. 이제 자, 요게 영작을 할 때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숙제야. 아까 영어 한글 나와 있는 한 줄 해석지 있죠? 그 한글에다가 다 이렇게 번호 매겨야 돼. 시작은. 제 말 이해했죠?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요대로 말로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해볼 거예요. 제가 한글을 읽으면 그게 영어로 뭔지를 보고 읽으면 됩니다. 이거 진짜 매직이야. 한번 해봐봐. 시키는 대로. 요 수업하고 나면 애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되네. 진짜 된다. 해볼게. 일단 1번이 줄이고거든. 줄이고가 영어로 뭐죠? 그냥 보고 읽으세요. 시작. We can reduce라고 읽으면 된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란 대로 하세요. 줄이고가 뭐죠? 시작. We can reduce. 입을 벌려. 그 다음 쓰레기 양을 시작. The amount of trash. 버려지는 thrown away.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use less energy. 쓰는 것보다 than we would. 새 제품을 만드는데 to make new products. 천연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and conserve natural resources. 재활용을 함으로써 by recycling. 딱 5번 읽을 거거든. 지금 한 번 읽었어. 또 해볼게. 줄이고가 뭐죠? 잘한다. 쓰레기 양을 버려지는. 잘한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쓰는 것보다 새 제품을 만드는데 천연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재활용을 함으로써. 좋아요. 줄이고가 뭐죠? 쓰레기 양을 버려지는. 잘한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쓰는 것보다 새 제품을 만드는데 천연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재활용을 함으로써. 잘한다. 줄이고 쓰레기 양을 버려지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우리가 쓰는 것보다 새 제품을 만드는데 그리고 천연자원 절약할 수 있어요. 재활용을 함으로써. 마지막 줄이고 쓰레기 양을 버려지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쓰는 것보다 새 제품을 만드는데 천연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재활용을 함으로써. 한 장 넘기자. 뒤로 넘기자.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넘기면 한글만 써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 줄이고가 뭐였지? We can reduce. 쓰레기 양을요. The amount of trash. 버려지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use less energy. 쓰는 것보다 than we would. 새 제품 만드는데 to make new products. 그리고 천연자원 절약할 수 있어요. and conserve natural resources. 재활용을 함으로써. 적어봐봐. 스펠링 틀려도 됩니다. 그냥 적으세요.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돼요. 자, 스펠링 틀려도 돼.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실제 시험 볼 때는 단어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쓰면 되는 거라서 스펠링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하다 보면 다 금방 알게 돼요. 지금 좀 틀리면 어떠나? 어차피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자, 뭐라고 적었는지 해볼게. 줄이고가 뭐였지? We can reduce. 쓰레기 양을. The amount of trash. 버려지는. Thrown away.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use less energy. 쓰는 것보다. Than we would. 새 제품을 만드는데. To make new products. 그리고 천연자원 절약할 수 있다. And conserve natural resources. 재활용을 함으로써. 다 되네. 하나만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할 거야. 2번 앞으로 가봐. 자, 누구나 시간과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얘도 직독직해 해볼게. 일단은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강요함으로써 너 자신한테 뭔가 다른 걸 하라고. You are awakening yourself. 너는 스스로를 깨우치고 있다. On a spiritual level. 영적인 수준에서. And you're forcing yourself. 너는 스스로를 강요하고 있죠. To do something. 뭔가 하라고. That will benefit you. 너한테 이득이 될 것을.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자, 이게 직독직해한 거고 이해해 보자면 뭔가 다른 걸 하게 하면 깨우치는 게 생길 거고 결국에 너한테 이득이 될 거래. 그럼 다른 거 하라는 거죠. 뭔가 다른 걸 하라는 거야, 이건. 그게 이해한 겁니다. 자, 이제 똑같이 덩어리 나눌 건데 한글을 기준으로 영어의 순서를 매기겠습니다. 영어는요.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이렇게 돼 있잖아. 한글에서 그게 뭘까? 자신에게 다른 어떤 것을 하게 만들므로써. 이걸 통으로 봐도 되지만 이걸 좀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게 되겠다.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를 동시 1번으로 해야겠다.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 1번.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을 2번이라 하자. something different를. 그러면 by forcing yourself to do 까지를 하나로 본 거고요. something different를 다른 하나로 본 거고. 그 다음 영어가 you are awakening yourself거든요. 그게 이 뒤에 써 있는 여러분은 영적인 차원에서 넘기고 자신을 깨우치고. 얘가 동시 3번이겠다.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 그게 you are awakening yourself. 그 다음 영적인 차원에서죠. On a spiritual level. 자, 그걸 4번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이거 똑같은 거네. 얘는 한글에서 자신이 하게 하고 있다네. 마지막에 있는 자신이 하게 하고 있다. 자, 그게 5번이고 어떤 일을 6번이라 할게요. something이니까. 그리고 그게 that will benefit you죠. 자신을 이롭게 할 7번. 자신을 이롭게 할이 7번. in the long run이니까 결국에는이 8번. 얘도 8개로 나눴네. 다시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를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나는 거기를 좀 나눴어. 됐죠? 8개로 했어요. 1번은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 2번이 다른 어떤 것을. 그 다음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가 3번. 영적인 차원에서가 4번. 그리고 자신이 하게 하고 있다가 5번이고요. 어떤 일을 6번이고 자신을 이롭게 하리 7번이고 결국에는이 8번입니다. 맞나요? 얘도 똑같이 5번만 읽어볼게. 금방 된다. 입을 벌려보세요. 지금 해봐야 돼. 그래 집에 가서 혼자 할 수 있어.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가 뭐죠? 시작. By forcing yourself to do. 다른 어떤 것을. 잘한다.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 You are awakening yourself. 영적인 차원에서 On a spiritual level.
그리고 자신이 하게 하고 있다. And you're forcing yourself to do 어떤 일을? Something 자신을 이롭게 할. That will benefit you. 결국에는 in the long run. 한 번 더. 자신이 하게 만들므로써.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요? 자신을 이롭게 할. 결국에는요. 좋아. 다시 자신이 하게 만들므로써. By forcing yourself to do. 다른 어떤 것을요? Something different.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 You are awakening yourself. 영적인 차원에서. On a spiritual level. 그리고 자신이 하게 하고 있죠. And you're forcing yourself to do. 어떤 일을요? Something. 자신을 이롭게 할. That will benefit you. 결국에는. 잘한다.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 뭔가 다른 걸.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이 하게 하고 있죠. 어떤 걸요? 자신을 이롭게 하려. 결국에는요.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 뭔가 다른 걸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요. 영적인 수준에서 자신이 하게 하고 있죠.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뭔가를요. 자신이 이롭게 할. 결국에는 마지막입니다.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 뭔가 다른 걸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요. 영적인 수준에서 자신이 하게 하고 있죠. 뭔가를요. 자신을 이롭게 할. 결국에는요. 넘겨보세요. 아직 적지 마. 해보자.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가 뭐였지? By forcing yourself to do 뭔가 다른 걸. Something different.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 You are awakening yourself.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이 하게 하고 있어요.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뭔가를요. 자신이 이롭게 하려. That will benefit you. 결국에는요. 적어봐봐. 다시 얘기하지만 틀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다 적었으면 나와봐. 왜 눈으로 달달달달 안 외우고 이걸 왜 하는 거죠? 첫 번째, 달달 외우면 까먹는 건 당연한 거야. 다시 외워야 돼.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눈으로 할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한참 뒤에 다시 봐도 그 순서가 기억이 나. 그래서 단어 몇 개를 주어지면 그 순서대로 영작할 수 있게 됩니다. 좀 틀리더라도. 제 말 이해하죠? 두 번째,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영어는 자리가 결정하는 거잖아.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맞죠? 하다 보면 구문 실력도 늘어요. 기본 실력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 얘도 확인해보자. 자신에게 하게 만들므로써 뭐라고 적었어?
by forcing yourself to do 다른 뭔가를요. something different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 you are awakening yourself 영적인 차원에서 on a spiritual level 그리고 자신이 하게 하고 있죠.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뭔가를 something 자신을 이롭게 할 that will benefit you 결국에는 자 나보세요 이제 자 이걸 한 달 뒤에 이게 내 시험범인데 한 달 뒤에 이 문장을 보면 이거 뭐부터 했던 거였더라? 만들므로써부터 썼었네 하면 by forcing이 아니고 by making을 쓰게 돼 만들다라는 게 꽂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니까 여긴 yourself를 쓰겠죠 그 다음에 하게 만들다니까 make면 목적어 다음에 뭘 써야 되니? 원형을 씁니다. 원형. Do something different.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자신을 깨우치고니까 여긴 you are awakening 혹은 이게 기억이 안 날 것이다. 깨우친다라는 게. 갑자기 breaking out 이런 걸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건 뭐였더라? 근데 뒤에가 yourself였고 한 달 뒤에 다시 보면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니까 아마 on spiritual인지 mental인지 뭐 이렇게 바뀔 거예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하게 하고 있다 하니까 여기 또 you are making 이렇게 쓴단 말이야. yourself do something 그 다음에 자신을 이롭게 하려니까 아마 to benefit benefit 자신이니까 yourself 결국에는 뭐 eventually 갑자기 이렇게 써버린다고 한 달 뒤에는 제 말 이해하죠? 그럼 봐봐 이거 있잖아 원래 본문은 force 목적어 투동사인데 make 목적어 원형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은 거라고 이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틀린 거야 두 번째 여기 awakening은 기억이 안 나니까 쓰면 되죠 그건 쓰면 돼 근데 여기 mental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학교 시험에 틀리게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한 문장이라는 건 동사를 몇 번 써야 돼? 한 번 써야 되거든 근데 여기 한 번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쓰죠 그럼 여기에는 and가 빠진 거지 자 이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건 어법이 어긋난 거야 그 다음 여기 봐봐 원래 that will benefit이죠 근데 to benefit 하면 맞은 거게 틀린 거게 이거 맞은 겁니다 근데 문제 여기에요 benefit의 의미상조가 요놈이죠 something인데 갑자기 yourself는 말도 안 돼요 요건 you로 바뀌어야 돼 이런 식으로 eventually와 in the long run은 같은 겁니다 심지어 eventually 요 앞에 쓰더라도 여기 쓰건 제일 앞에 쓰건 그건 상관이 없어 내 말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할 때는 엄청 느리게 느껴지는데 가장 빠른 거라고 눈으로 달달 외우면 더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시 외워야 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다 똑같이 나오면 달달 외운 게 이득이겠지만 바꿔내면 어떡할 거야? 현재는 바꿔내는 추세인데 제 말 이해하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시키는 대로. 영어를 엄청 잘했던 선배들도 이거 처음 할 때 2시간 이상 걸렸다고 했어. 한 과를 처리하는데. 그러면 꽤 시간 걸리는 거죠. 꽤 걸리는 겁니다. 그게 조금씩 줄어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래서 참고 해. 그럼 나중에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문단계요, 문장 분석 핵심 어휘를 한 단락을 봤잖아. 그 다음에 한 단락을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죠. 왜냐하면 분석지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전체를 할 바에 한 단락 보고 한 단락 영작하고 한 단락하고 한 단락 영작하는 게 좀 편하잖아. 아닌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다음에 다 할 건데 그럼 너 맘대로 해 그거는. 본인한테 수월한 쪽으로 하는 겁니다. 단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었어. 제가 가르친 13년, 14년 만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쌤 저 영작 안 하면 안 될까요? 왜? 저 이거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여자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너로 나와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10문장을 뽑아서 보여줄 테니까 그거 써서 쓸 수 있으면 너 영작 안 해도 돼. 콜? 그러니까 여자가 콜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장을 보여줬어. 이거 적으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적더라고. 더 긴 것도 보여줬습니다. 3줄짜리. 너 이거 적어봐. 그랬더니 적더라고. 한 5번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좀 내가 이상해졌어. 이것도 적어볼래? 그러니까 적더라고. 그래서 7번째쯤에 멈췄습니다. 잠깐 멈춰. 너는 영작하지 마. 시간이 아깝구나. 너 이거 다 적을 수 있는 영어로? 네. 라는 분이 딱 한 명이 계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해주세요. 영작은 시간 낭비야 너한테. 있나요? 없으면 시키는 대로 적으십시오. 제 말 이해하죠? 다시 나는 이거 영작 안 해도 어차피 다 영작할 수 있는데요. 이 연습을 안 해도? 라면 얘기해. 그럼 그렇게 해줄게. 됐나요?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점 첫 번째. 중간고사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믿고 하세요. 두 번째, 성실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진심을 다해서. 나는 원래 성실한데 무슨 일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딴 건 필요 없고 그냥 내 앞에서는 성실하라고. 세 번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지금 아직 뭐 지문이 많이 안 나온 거니까. 나중에 이거는 좀 지문이 더 나오면 그때 얘기해 줄게. 그때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럼 세 번째를 바꾸자. 세 번째, 관점을 가져야 돼. 이게 시험에 나올까? 이게 시험에 나올까 생각해야 된다. 그 분석지 보면서도. 해당 교과서에 있는 주요 어법만 내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험은 어법 전범위를 내요. 어법 전범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눠진 분석지에 보면 유의어, 반의어, 패러프레이징으로 문장을 바꾼 것도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죠. 까먹으면 안 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분석하고 영작만 하면 되는 거야. 됐죠? 다시 물어볼게. 관악 몇 과 하라고 그랬어? 4과. 여의도 몇 과 하라고 그랬어? 1과. 여여 몇 과 하라고 했죠? 1과. 관악 또 관악이야. 창운 몇 과라고 했지? 1과. 목동 몇 과라고 그랬죠? 1과입니다. 나 가끔씩 그거 궁금할까 봐 얘기해 줄게. 우리 학교만 딱 있는 반이 아니죠. 지금 옆에 과는 섞여 있죠. 그거 이게 엄청 준 거야. 작년까지는 이렇게 반 섞지 않았어. 그 말은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그 반이 그대로 내신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하윤아, 우리 그 반에 학교 몇 개였을 것 같아? 지난주까지 우리 반이. 학교 몇 개였을 것 같아? 보통 14개예요. 14개, 15개. 학생은 20명인데 학교가 19개인 적도 있어. 그걸 다 내신을 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그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학교 개수가 확 줄었죠? 제가 원래 하던 것보다 학교가 확 줄었잖아. 그러면 더 집중되기 때문에 점수가 더 잘 나오겠지. 마지막 얘기만 해줄게. 매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제 가르치는 학생의 평균 90% 이상이 90점을 넘었습니다. 매년 일어났어요. 매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90점이 넘는 사람들이 90% 이상일 거라고. 그리고 매년 일어나는 걸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고, 전통은 함부로 깨트리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죠? 본인들도 9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칠 테니까 믿고 따라오면 돼. 자, 지금 숙제 질문. 네, 집에서 세우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분석지 요거 읽어보고 어순 분석한 다음에 영작해서 오면 돼. 1과 전체를, 4과 전체를. 가끔씩 이거, 야, 그러지 좀 말자 우리. 가끔씩 이런 애들 있어. 1과 해오라고 했더니 1과의 본문 1, 여기는 6문장만 해서 오더라고. 야이씨, 아니야. 전체. 1과 전체, 4과 전체. 야, 그리고 그 문장 보면 아는데 대부분 한 과가 문장이 많아봤자
많아봤자 80문장이고요. 적으면 70문장입니다. 80문장이요? 70문장이요? 금방 합니다. 금방. 본인이 밀려서 마지막에 하니까 그런 거지. 할 수 있는 양이야. 야, 그리고 선배들은 이거 2과씩 했어. 2과씩. 할 수 있는 양이라고. 자,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짐 챙겨서 집으로 가는데 기다려.